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계절별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봄과 여름 사이에 미세먼지로 인해 피부가 민감해질 때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요?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고요. 여름 직후 기미와 잡티가 진해지면은 미백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을과 겨울 사이 건조함이 심해지면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보습을 해줄 수 있는 이온자인 같은 보습 케어를 해줘야 돼요. 겨울이 지나 두꺼워진 턱선으로 나타나는 탄력 저하에는 고주파 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 봄에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봄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을 때에는 우리 피부에 많은 트러블이 생기게 돼요. 미세먼지는 피부에 쉽게 달라붙어 모공을 막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유발하는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해요. 외출해서 들어오자마자 꼭 클렌징을 해야 되고요. 자기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클렌징 제품 선택해야 되고 꼭 이중 세안 해주세요. 그리고 진한 화장을 하신 분들 워터프루프 제형의 제거가 가능한 클렌저 사용하시고요. 외출했었을 때는 꼭 유분감이 적은 보습제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유분감이 많은 보습제로 마무리하게 되면요, 피부에 더 흡착할 수 있어요. 수분크림이나 로션 타입으로 보습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트러블 케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클렌징에 대해서 배울 때 폼 클렌저나 비누만으로 화장이 안 지워진다고 그랬죠. 진한 색조 화장, 워터프루프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 아니면 집에서라도 요리나 청소 등으로 인한 피부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중 세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세안제 타입으로는 워터 타입, 로션 타입, 크림 타입, 이중 세안,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의 이중 세안제가 있는데, 이런 세안제 중에는 계면활성제와 오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성분이 많을수록 클렌징이 잘 되지만 민감성 피부는 계면활성제를 주의해야 되고요. 지성 피부는 오일 성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계면활성제가 적게 들어있는 그런 클렌저는 거품이 많이 나지 않고요. 약산성 폼 클렌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봄철에 이렇게 저희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 먹었을 때 좋은 그런 식품도 알려드릴게요. 양배추. 양배추에는 위장관의 염증이 좋아지는 데 유리하여 명명된 비타민 U로 불리는 메틸메티오닌이라는 이런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위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도 양배추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피부의 상처 치료와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 U는 또한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 단계에서도 파괴가 잘 안 일어나요. 우리가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자외선이겠죠. 노화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사계절 모두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지만 여름철에 자외선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철에는 꼭 더 꼼꼼하게 더 주의해서 발라주셔야 돼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하고 주근깨나 기미를 악화시키고 주름을 만들고 피부를 민감하게 하거나 또 이 자외선에 우리가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피부암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계절, 시간, 날씨와 관계없이 꼭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 차단제는 일반적으로 개봉한 다음에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1회 도포 시
1원짜리 동전 사이즈 정도 바른 걸 권장하고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끝마디 정도 사이즈, 그리고 뭐 우리가 차 마실 때 쓰는 티스푼으로 티스푼 하나 정도 사이즈, 이런 양을 저희가 얼굴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자외선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름만 되면 피부가 늘어진다는 느낌 많이들 받으시죠? 피부가 기미나 뭐 여드름으로 탄력 저하 또한 눈에 띄게 나타나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 노화가 진행이 돼요. 최근에는 이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를 넘어서 이 적외선에 의한 열노화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열에 의한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콜라겐의 분해를 증가시키는 효소의 증가로 탄력 저하와 주름이 발생하고 이 광노화도 더 가속시키기 때문이에요. 이 열노화는 모세혈관이 증가하고 또 늘어나게 되고, 이 모세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가 발생하고 2차적으로 피부에 색소 침착도 추가적으로 발생해요. 또한 이 열에 의한 표피의 수분 손실로 인하여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또 민감한 피부로 악순환되는 이런 피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열노화로 인해서 미비한 피부 속의 염증이 악화되면 가려움이나 또 따가움을 더욱 많이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열노화는 도대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름철에는 피부 쿨링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각 브랜드마다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 피부 온도를 2도에서 4도까지 낮춰주는 이런 제품들로 잠깐만이라도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열 노화를 막을 수 있어요. 사람의 체온은 우리가 36.5도이죠. 하지만 우리 피부의 이상적인 온도는 31도예요. 이 31도를 유지를 하는 게 우리 피부가 굉장히 좋은데,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쏘이게 되면 우리 피부 온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피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화장도 잘 뜨게 되고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럴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환경을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환경의 온도는 뭐 태양에 의한 광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우나를 한다든지, 실내 이렇게 조명 같은 거에 의해서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컴퓨터로 인한 열, 아니면 핸드폰에 때 이 핸드폰에 의한 이런 전자기기 사용으로도 우리 피부 온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여름철 피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여름에는 찜질방이라든지 뭐 사우나, 과격한 운동 뭐 이런 거는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마스크팩 있잖아요. 마스크팩을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운동하고 나서 바로 얼굴에 붙여주세요. 집에 있다면은 이런 거,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런 쿨링기기 하나씩은 집에 두시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왔다든지, 얼굴이 좀 뜨거워졌다든지 밖에서 돌아왔을 때 바로 얼굴에 이 차가운 냉기계로 얼굴의 온도를 낮춰주세요. 또한 우리가 열 노화를 보호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성분들로는 이런 보면은 비타민 C라든지 토마토에서 발견되는 플라보노이드 등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자외선뿐만 아니라 열로부터도 피부 보호를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2011년 의학자 다비는 열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하고, 또 이런 비타민C라든지 이런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을 발라 피부 항산화 네트워크를 높이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가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을부터 갑자기 피부가
너무나 건조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 피부 겉에다가 막을, 수분이 증가하지 못하게 막을 씌워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샤워한 다음에 물기를 닦지 말고 두드려서 흡수시키고요. 그 물기가 사라지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런 보습제 발라주시고요. 이 보습제 발라준 다음에 꼭 크림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막을 씌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발라도 이런 보습제를 바른 후 8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바른 용량의 한 50% 이상이 제거되기 때문에 한 번 바르는 방법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루에 아침, 저녁 이렇게 자기 전에 바르면 되는데요. 주의할 거는 한 번 바를 때 용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겨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날씨가 추우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돼 얼굴에 지방이 쌓이고 순환이 안 되면서 굉장히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는데요. 자, 피부를 이런 겨울철에 안 좋은 피부를 위해서 제가 식생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칼로리의 절제입니다. 칼로리를 제한한 후에는 호르몬의 조절이 되고 세포 사멸 방지가 일어나고 DNA 복구 기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생성도 감소되고요. 면역 기능 등이 증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헐적인 단식이나 일식을 하고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일일 일식이나 간헐적 단식, 이 모든 것들은 칼로리를 제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인데요. 칼로리 섭취의 제한이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식사 처방법이에요. 한국인은 하루 권장량은 여성이 1900에서 2200 칼로리인데에 반해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가 권장하는 항노화를 위한 칼로리는 하루에 1500 칼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헐적 단식이나 일식을 하고 나면 피부가 좋아지고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섭취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피부를 위해서 채식을 많이 먹는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단백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과 탄력 섬유의 원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이에요. 탄력 섬유는 미세 섬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병원에 가서 탄력 레이저를 받고 탄력 뭐를 하고 이거 저거 다 받아도 원료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할까요? 만약 위의 방식대로 노화 방지 저칼로리 식사를 하고 있다면 60kg의 성인은 최소 60g의 단백질을 먹여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때마다 조금씩 섭취를 하는 것이 좋고요. 굽는 조리 방법보다는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자세히 예를 들면은 저는 50kg거든요. 그럼 저 같은 여자는 하루에 50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해요. 하루에 세끼 식사, 2번 간식을 먹는다고 두유 1잔, 치즈 1장, 두부 3분의 1모, 닭가슴살 조금, 생선 1마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단백질은 실은 동물성 단백질의 질이 식물성 단백질의 질보다는 높아요.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나 다이어트 같은 거를 생각하면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좀 더 늘려보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또 익혔을 때 더 단백질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두부라든지 콩 같은 거를 섭취하실 때 잘 익혀서 드시면은 흡수에 더 좋습니다.
이렇게 칼로리도 절제했고 단백질 섭취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예요. 이런 과일과 야채는 즙으로 짜내거나 갈지 말고 있는 그대로 먹는 게 좋지만 휴대가 불편하거나 이런 점 때문에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밖에 나갈 때는 주스로라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으로 과일이나 야채도 꼭 섭취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에 따른 각각의 피부 관리 방법과 식습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고 절대적으로 정말 결점 없는 피부를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지닐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뷰티는요, 실천이고 습관입니다. 365일 24시간 나의 한순간, 나의 음식 한 입, 스트레칭 한 번에 유전자조차도 변화시키고 나의 피부 운명을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타고난 피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도 밸런스 뷰티 생활을 통해 분명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우리의 피부는 유전자가 아닌 자신의 실천과 의지에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1강부터 12강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 꼭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에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